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 피부와 약용작물입니다. 굉장히 피곤하시죠? 똑같은 목소리도 이 반복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강설을 하면서 강의하면 좀 더 목소리의 톤을 좀 조절해 볼 것 같은데, 이렇게 PPT로 하니까 목소리의 억양의 톤이 항상 일정한 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와 약용작물, 첫째 시간에는 생리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병리입니다. 피부의 병리 상태가 어떤가를 배우게 된다면, 진단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피부의 병리입니다. 피부의 병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의 선발 습광의 문제, 또 기침과 현식의 문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또 영양가가 없거나 또 피부병을 일으키는 열, 그런 또 열의 종류들을 차례대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에 의해서 피부에 나타난 증상, 발진이라든가 홍반이라든가 백반 등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의 진단 기준에서 폐기허입니다. 폐가 허해지면, 폐기가 약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문제가 선발 습광의 문제입니다. 선발이라는 것은 위로 기운을, 영양을 퍼날라서 머리까지 훈중하고 나머지를 이 피부를 온양하는 것과, 습광은 그 엄숙하게 밑으로 내리는데 그 영향을 아래까지 내려가 퍼지게 해주는 그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가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거냐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쉽게 오는 것이 천식입니다. 천식이라는 것은 호흡이 빠르고 촉박한 증상을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면 숨이 가쁜 증상입니다. 들숨이라는 것과 날숨, 호흡이 짧고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라고 하는 거죠. 천식을 단기라고도 하는데, 천식은 실천과 허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한 증상과 허한 증상에 의해서 천식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천이라는 것은 사기가 실한 것입니다. 이럴 때 증상은 입을 벌리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숨을 쉬는 거죠.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뇌쉬는 것이 훨씬 편한 거죠. 마시는 건 어렵고 뇌쉬는 것은 편해집니다. 반대로 허천은 기가 적어서 어떤 호흡에 이어지는 것들이 짧아지는 것입니다. 숨이 짧고 막힐 듯 숨소리가 나약하고 습니다. 이 신음소리를 내듯 그렇게 호흡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허천이라는 것은 전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보통 상을 따지면 마행 감석탕이라는 거죠. 선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마왕이고요. 그 다음에 숙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인을 많이 쓰죠. 그 두 가지로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수, 천식, 그 다음에 땀이 흐르고 갈증 날고 얼굴 붓고 했을 때 우리가 쓰는 것이 감석탕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여 증상을 구조적, 기능적, 정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본다면, 구조적인 것은 뭐냐? 피부가 온양을 잃어 피부가 초췌해지고 마르게 된다는 것이 구조적인 것이고요. 기능적인 것은 외사를 막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정보적으로는 주류의 개합작용의 문제로 항상 땀이 나거나 폐색으로 땀이 나지 않음이죠. 폐자가 다들 폐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정보적으로 폐 기능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진단하는데 매우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폐의 선발 습광의 문제에서 내경에서는 땀구멍을 현부 또는 기문이라 했는데, 한액을 배설하는 작용뿐만이 아니라 기체 교환 작용을 진행시키는 선폐기 기능도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발 숙광의 문제에서 12경맥 중 락맥은 피부상에 분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락맥은 양에 속하여 외부의 상태를 주관하고, 그래서 우리가 표와 리 중에 음량으로 따지면 표는 양이 되고 리는 음이 된다는 거죠. 경맥은 음에 속하여 내부의 상태를 주관한다. 따라서 폐의 손발 숙광의 문제, 락맥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위기의 문제 때문에 폐가 관리한다고 했고, 경맥은 영양, 12경맥은 영양이기 때문에 쉼이 주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부의 병리 중에 피부병의 원인이 폐조입니다. 폐조라는 것은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거죠. 피부는 땀과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트고 거품이 생기고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폐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그렇게 갈라진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뭐냐면 생열윤부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탕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탕을 쓰지 않는다면 천문동과 맹문동 정도를 같이 합방해서 음복하면 매우 좋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폐조증이 나와서 얘기인데, 폐조증은 보통 폐에 열이 있으면 풍한사나 온열사가 침범하게 되면 폐에 열이 생기고요. 몸에 있던 사열이 몰려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폐에 열이 있으면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나고 답답하고 기침이 나며 목이 아픈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보통 응교산이라든가 마행, 감석탕 같은 걸 많이 쓰죠. 폐한이라는 것은 한사가 침입한 것입니다. 폐의 양기가 허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이럴 때 폐한이 생기면 기침하고 허옇고 멀건 가래, 차갑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신 한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없습니다. 나쁜 경우도 없고요. 이럴 때 마왕탕 같은 거 쓰면 굉장히 좋겠죠. 환기를 몰아내야 되니까 마왕탕을 쓴다는 거죠. 폐조, 아까 얘기했더니 폐조라는 것은 뭐냐면 마른 기침을 합니다. 입과 코가 말라가겠죠. 기침할 때마다 혈담이라는 것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심하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폐조증이 생기면 폐가 건조해지면 목이 쉬는 상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많이 쓰는 것이 생열용부음이라든가 경옥고 같은 것도 쓸 수 있겠죠. 폐가 조해지면 피부는 만약에 갈라지고 트고 버짐이 생기고 또 하나 증상은 변비 같은 것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폐에 열이 있으면 가렵겠죠. 피부가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가렵고, 그 다음에 열이 위로 뜨기 때문에 변비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폐열은 정신적인 거나 과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는 의욕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의욕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가 한했을 때는 한사가 침입했다고 그랬죠. 얼굴이 하얗게 되거나 코끝이 차갑습니다. 맑은 콧물을 흘리는 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겠죠. 폐에 습이 많으면 반대로 대장에 있는 물을 끌어다 쓰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한마디 폐조, 폐열, 폐한, 폐습 이런 증상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폐위증 그러죠. 위라는 것은 시들 위자를 쓰는 거죠. 폐열로 다리에 힘이 없다. 위증이 생기면 폐가 위쪽에 기운이 몰리기 때문에 아래쪽에 기운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죽습니다. 그다음에 만성 어떤 그 쇠약 질환, 만성 질환 같은 것들이 자꾸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인삼이라든가 감초, 생강 같은 걸 써서 인삼 영양탕 같은 거 그런 것들 좀 같이 응복해 주시면 효과가 있을 줄 압니다. 폐병의 원인 중에 간의 혈허 때문입니다.
나는 간 장혈을 해야 되는데 간 장혈이 안 된다는 거죠. 간에 피가 부족하다라는 것. 그럴 때 생풍,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요. 가려움, 갑작, 기미, 주근깨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에 혈허가 된다면, 간에 혈허가 된다면 간화가 생겼다라는 것으로도 해볼 수 있겠죠.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간이 허하면 보통 기운이 없어집니다. 혈 부족이나 기 부족 그러는데 간기가 부족해지면 기운이 없고 간혈이 부족하면 보통 기미깨나 두근깨, 갑작, 가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반대로 간이 실해지면 뭐 할까요? 혈맥이 막 튀어나오거나 노기가 자꾸 극성하는 거죠. 간열자들은요, 간이 붓는다, 피가 끓는다, 눈에 충혈이 일감있다. 간하는요, 늘 춥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혈액의 문제 때문에 영양가가 없는 피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늘 춥다 말하는 것들이 간의 한의 증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피부병의 원인 중에 비의 영향입니다. 탄력이나 색택이라고 하는데 사실 비장이 영양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비주 승청하지 못하면 폐가 종기를 만들지 못함으로써 전신의 선발 수강을 통해서 전신을 자양하지 못한다. 종기의 부족 때문에 영양의 부족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발하더라도 피부까지 영양이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의 영향은 소화, 생화, 문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피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부병을 치료하고 피부의 원인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 될 중에 하나가 피부위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피부를 치료하고 싶었거들랑 비위를 조사하지 않고 비위 상태가 나쁜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준다 한들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원위치 한다는 거죠. 따라서 피부병이나 피부의 문제에 있어서 치료할 때는 특별히 첫 번째 주목해야 되는 것이 비위의 문제. 비위의 문제가 좋냐 나쁘냐, 실하냐 허하냐 그런 경중을 따져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줄 압니다. 피부병의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명열입니다. 그 양명열이라는 것이 열월, 월이 이제 월담한다는 거죠. 타올라서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요. 그것이 심, 즉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의 염증,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 양명열이라는 거죠. 양명열인데 양명열은 두 가지죠.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두 가지 양명열이 우리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증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보면 아토피와 유사한 그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양명열이라는 것은 이제 경락을 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양명열과 숙직열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양명열 같은 경우는 보통 냄새가 날 때 향내가 나는 거고 숙직열은 구취, 썩은 데가 난다는 거죠. 보통 보면 양명열에 문제가 생기면 잇몸이 이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잇몸이 약해지니까 부실해지니까 이가 흔들리게 되고 숙직열은 이빨이 변색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양명열은 염증,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숙식열은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식의 열, 습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가려움증이라든가 아니면 피부, 습진 같은 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치료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부병에서 열의 다양한 변화입니다. 양명열이 생기고 그 열이 경락을 타서 우리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킨다면 그 염증의 다양한 변화, 열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픔으로 나타나고, 창, 염증으로 나타나고, 양, 가려움, 적, 색이 변색되는 거죠. 발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고름이 찬 거죠. 그다음에 붓다. 그런 여러 가지 증상으로 우리가 나타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열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또한 열을 지배하는 장기가 있나? 열이 왜 생기는 것과 열을 지배하는 장기가 도대체 뭐가 아닌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생기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저항열입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뭔가 내 몸에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저항한다는 거죠. 안에 열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누군가 나한테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준다면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그것에 대한 저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면 내 몸에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생기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오는 저 사람이 오는 나한테 기분 나쁜 사람이 옴으로써 내가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거나 저항함으로써 열이 생긴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이 오는 것과 나쁜 사람이 오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또 열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허하면 열이 생기는 기전입니다. 허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간혈 부족이라고도 하는데 간인의 혈이 부족해지면 그 간의 공간에 바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바람이 생긴 공간에 열이 생기면서 가려워지고 화가 생기고 갑작 기미 주근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허열이 뜨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기, 혈, 양이 허해지면 나타난 증상. 그래서 허열은 허에서 나는 열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그 열이 어떻게 발생되느냐라는 거죠. 기가 허하면 열이 발생됩니다. 원기가 부족하거나 허약한 것이죠. 원기가 약해지거나 부족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보통 노곤내상,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내 몸 안쪽에서 어떤 상함을 인해서 장부가 쇠약해지고 중병으로 오랫동안 앓아눕게 되면 원기가 부족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이럴 때 기여 증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무슨 탕이었나요? 예, 사군자탕이었습니다. 혈허라는 것은 혈이 부족해서 허한증이죠. 혈을 많이 흘리거나 장부의 허손으로 정혈을 만들어내는 모든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혈을 다 보호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일단 대보탕 그런 것들이 좋겠죠. 음이 허해지면 음액의 부족한증이 생깁니다. 진액이라든가 정이라든가 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이럴 때 위열이 나고 손발, 가슴이 달아오릅니다. 왜냐하면 음이 부족해지면 양이 급성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몸이 여이고 식은땀이 납니다. 양이 허해지면 양기가 부족하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가 허하고 명문지화가 약해지는 증, 특히 신양이 부족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추위를 잘 타고 팔다리가 싸늘해지고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들입니다. 또한 대변이 붉거나 설사를 하면서 소변은 아주 맑은 요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이 허열이라는 것은 허에서 나는 증상으로도 우리 몸에 열이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이 생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이 납니다. 의욕이라는 건데 의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를 구성하고 이 세계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욕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욕이 너무 넘치면 이제 욕심으로 변하는 거죠.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 욕심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럴 때 가장 많이 다치는 장기는 폐가 되겠죠. 폐가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이 생기는 이유 중에는 갱년기 열입니다. 갱년기, 흰허로 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신양에 부족하면 양기가 허해지면 그다음에 음기가 허해지면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갱년기열이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알아보신 우리 여성분들은 이 열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는 아셨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온다? 신이 허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얼굴이 초췌해지는 이유는 부신, 초췌, 면흑, 그죠? 3초의 운하 분리라고 하는 데인데 실질적으로 근본은 신허지요. 신허에서 정이 말라가면 신정이 약해지면 얼굴이 초췌해지는데 이 말 중에 3초가 그 말을 왜 여기서 3초 운하 분리라는 말이 있냐면 3초는 상초, 중초, 하초를 이해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초는 몸에서 기와 혈의 순환을 촉진하며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영양물질을 온몸에 운반하여서 수도가 잘 통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물들을 즉 기혈 진액 등을 온몸에 순환시키는데 3초는 결독지관으로서 우리가 상초는 여무, 안개와 같이 일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안개와 같은 영양을 우리 위쪽 상부에 그다음에 피부에 뿌려서 일을 하는 거고 중초는 여구, 무자죠. 비위, 대장, 소장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순화작용을 통하여 진액을 흡수하여 오장육부, 우리가 분포해주는 운하 기능까지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초는 여독, 체내에 불필요한 그런 수분을 대소변으로 빼는 것이죠. 그래서 3초의 결독기관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3초가 상초, 중초, 하초에 의해서 운하작용,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이지 않는 장기지만 일을 한다라는 것에 의해서 얼굴이 초췌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이 초췌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 양명이 진액을 태우면 진액 부족이 생기고 진액이 얼굴로 올라가지 못해서 눈밑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액의 문제, 위열이 그죠? 위의 열이 진액을 태워버리면 영양을 만드는 것을 다 태워버림으로써 그 영양이 우리 몸에 상포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영양이 나중에는 신정으로 가야 되는데 신정 부족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굴이 초췌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간화로 혈액의 손상, 그죠? 간이 열받으면 간 장혈되어 있는 피가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 피가 뜨거워짐으로써 순환이 잘 안 되게 되고 순환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혈이 발생되는 거죠. 그 어혈이 담음을 생성하고 담음이 다크서클이나 혈색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정과 간화, 간신, 수생목이죠. 그 두 가지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굴이 초췌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신병 공급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의 콩팥에 좌신수의 정이 충분하게 공급돼야 되는데 그 공급되지 못하면 충분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그 기운을 돌려 쓸 수가 없을 뿐더러 또 하나 활혈, 피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얼굴이 초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마 쪽이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증상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부의 흔한 증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반인데요. 피부 홍반이죠. 홍반은 허증으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여러 자극에 의해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혈액이 피하층에 고이는 현상 때문에 발생되는데요. 피부가 붉게 변하고 혈관의 확장으로 피가 많이 고이는 증상이 홍반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약재로는 십견대부에서 플러스, 구문화, 반하, 자초, 그 다음에 해독약 같은 것을 넣으면 피부 홍반을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피부에 흔한 증상 중에 자반입니다. 피부 자반이라고 그러죠. 그게 반자가 아롱길 반자죠. 얼룩반 그럽니다. 자색에 얼룩이 졌다라는 겁니다. 피와 출혈로 피부가 붉은색이나 보라색으로 변색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적혈구에 유출이 발생하여 피부가 붉은색, 보라색으로 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외감 열병에서 잘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열이 성하고 독이, 열독이 훈중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이죠. 반이라는 것은 붉은 것을 위에 열이 있기 때문이고 자줏빛은 열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열이 성하고 열독에 의해서 훈중돼서 발생된다라는 거죠. 피부에 흔한 증상 중에 백반입니다. 피부 백반이라고 그러죠. 흰 반점이 생기는 피부병인데 이것은 보통 동의보감에는 감기가 울결되고 귀혈이 부족하여 생기거나 또는 풍과 습이 서로 얽혀 귀혈을 조화시키지 못하면 나타난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백반은 잘 우리가 이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감기가 울결된다는 것이죠. 간화에 의해서 정신의 소모 상태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십전되고 에다가 금은화, 자초, 시호. 제가 생각할 때는 청피를 좀 더 넣어도 매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에 흔한 주사 중에 갈반이라고도 하고 간반 그럽니다. 피부 갈반 갈자가 갈색깔이죠. 간반이라는 것은 이제 기미를 얘기한다. 피부 갈반이라는 것은 기미를 얘기하죠. 얼굴 특히 이제 이마나 눈 언저리, 볼에 잘 생기는 갈색 또는 흑갈색 얼룩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 감기가 울체돼서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뭐냐면 간반에 쓰는 것은 시오소간탄 같은 소간산이 있습니다. 시오소간산 같은 것을 좀 쓰고요. 음허화항에서 음이 허에서 화가 왕성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육미에다가 지모 황백을 넣어서 백주황 같은 것을 같이 쓰면 좋죠. 제가 기미 방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이렇게 옛날부터 내려온 방제를 하나 드린다면 절패모, 백급, 백부자, 바역 그 네 가지를 잘 같은 공량에 놓고 분말해서 바르고 온찜질하면 기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탕제로도 만들어 봤는데 탕제로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제가 들어가죠. 기미 방제, 분말 방제도 매우 잘 된다. 보통 우리가 선생님들이 감기가 울체됐을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소요산입니다. 그 다음에 비장이 기화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때는 보통 유리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콩팥에 음이 허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백지황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억해 두면 피부에 흔한 증상 중에 이제 흑반입니다. 피부 흑반이죠. 흑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검게 나타난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피부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지만 그 흑반도 하나의 우리 피부병의 일종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흔한 주사에게 이제 좌창입니다. 부스럼 자자죠. 부스럼 창, 그죠? 종기창. 이 좌창은 여드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여드름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폐와 심열을 내리는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재로 쓸 때는 고삼과 황련 매우 쓴 약이죠. 그 두 가지를 달여 먹으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바르는 약으로는 뭐 보통 바르거나 먹는 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황과 대황을 1대1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섞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분말팩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5, 3, 5, 작약 1,
동과 1, 현삼 0.5. 근데 동과라는 것은 그 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심을 안정시켜주는 심신. 그래서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그 다음에 비를 보호하는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보통 한의학에서는 동과자 그러죠. 동과자. 동과도 있고 동과자가 있습니다. 열을 내리고 동과자는 열을 내리고 가래를 삭히고 고름을 빼고 소변을 나오게 하는 배농하면서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 동과자입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흔한 주사람 중에 이번엔 이제 비자입니다. 한진 그래서 땀띠라는 거죠. 이제 비자가 이제 중풍비, 뽀르지, 뭐 땀띠비 뭐 그렇게 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비자를 그 비자보다는 이제 그 우리가 불심 할 때 불자에다가 병실 역자를 쓰는 거죠. 중풍비, 뽀르지비, 땀띠 뭐 그렇게 쓰는데 이 비자는 좀 잘 쓰지 않는 비자 중에 하나입니다. 일하고 난 뒤에 땀이 났을 때 풍한을 받아서 그 풍한이 서로 열과 상박되면 비사가 되고 그것이 몰리면 뾰루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띠 같은 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땀띠 같은 경우는 우리 연틀에 땀을 지나치게 흘리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 땀이 나서 발산되면 되는데 그 발산이 덜 되고 어떻게 남다 보면 피부에 좁쌀 만한 것들이 붉게 돋는 것이죠. 뽀루지 같은 것은 좀 이거하고 좀 다르죠. 땀구멍에 나와 있는 그 기름기하고 그 다음에 그 땀과 그것이 엉켜서 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뾰루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흔한 증상 중에 뭐냐면 피부 각화증입니다. 보통 이것이 뭐냐면 각질층이 증식하거나 변화하여 까칠까칠하게 이제 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굳어지는 것, 그 다음에 티눈, 피부 건선증 그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피부의 병리를